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오늘 개원한 새 의회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백악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새해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뉴욕주는 역사상 최대 진보 정책을 펼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이 한인시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모두가 하나 된 팰리세이드 파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According to the best of my ability. According to the best of my ability.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첫 한인시장 탄생의 역사를 쓴 크리스 정 시장이 선서식을 마치고 임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크리스 정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박효성 뉴욕 총영사,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 주 연방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첫 한인시장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취임식장을 방문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직접 크리스 정 시장의 선서식을 주관하고 임기를 축복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앞으로 팰리세이드 파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며 자녀들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임기 동안 하나된 팰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우리 모두의 타운입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세금을 좀 더 신중히 사용할 것이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가 주민 되는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5선에 성공한 이종철 부시장과 초선인 폴김 시의원도 어제 선서를 마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의원은 앞으로 크리스 정 시장과 함께 타운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이슈를 겪었던 팰리세이드 파크. 첫 한인 시장과 함께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오늘 개원한 새 의회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원은 오늘 오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제116대 연방의회 개원식에서 동료 하원 의원들의 호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하원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펠로시 신임 의장이 220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192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에서 2011년 미 역사상 여성 최초로 하원 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8년 만에 미국 권력 서열 3위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987년 진보 색채가 강한 캘리포니아 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며 2002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2007년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2년 임기의 이번 의회에서 내년 11월 대선 승리를 목표로 러시아 스캔들, 멕시코 국경 장벽 등 이민 정책, 건강보험 정책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백악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어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접점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회동은 장벽 건설 예상 브리핑과 함께 셧다운 사태의 출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토안보부 관리들도 장벽 건설을 탄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벽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을 지속할 한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그는 좋은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고 새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화당이 예스라고 답할 기회를 줬다며 대통령에게 정부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추가 협상을 위해 새 의회 출범 이후인 오는 4일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KBN 뉴스 임영주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지가 셧다운 사태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여행객들은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계속 문을 열었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이 어제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항공우주박물관과 뉴욕주 소재 국립디자인박물관, 인디언 박물관도 운영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해를 맞아 또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에게는 많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 섬 운영을 위해 하루에 6만 5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도 그랜드 캐니언 운영에 별도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산후안 국립사적지 운영 유지를 위해 2주간 8만 달러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의 경우 관광객들을 위해 문은 열어두었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출입에 따른 위험 부담은 관광객들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국립공원보존협회 예산 담당 존 가더는 셧다운 기간에 공원을 개방하는 것은 방문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야생동물과 자연적, 문화적 자원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새해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뉴욕주는 역사상 최대 진보 정책을 펼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해 취임 연설에서 현 연방정부는 다양성을 강력한 힘이 아닌 약점으로 간주한다며 반이민 정책과 미립국 아동 격리 정책 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 인종차별, 성차별, 혐오에 맞서고 새로운 다리와 공항을 만들어 중산층의 직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쿠오모 주지사의 취임식은 이민자 옹호의 뜻으로 20세기 초 수백만 이민자들이 거쳐간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의미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이민자 29명을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전과 이후로 추방 위기에 처하거나 시민권이 박탈된 이민자 22명에게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연령은 33살부터 75살까지로 대부분 마약 소지와 유통 혐의의 전과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임기에는 투표 제도 개선, 총기 규제 강화, 건강보험 강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사법 시스템 개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반대와 학자금, 빚 탕감 등 공약을 내세우며 소상인과 서민층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론킴 의원은 어제 열린 킥오프 행사에서 사람이 기업보다 우선이다라는 선거 캠페인 슬로건을 발표하고 선거 운동 기간 뉴욕시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반대와 대학 졸업생 학자금, 빚 탕감, 스몰 비즈니스 지원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마존은 뉴욕시에 제2본사를 유치하면서 3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만 정작 뉴욕시 경제에 척추라할 수 있는 우리 소상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인들과 중산층이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는 히스패닉과 백인, 흑인 등 2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시안 후보인 자신에게 힘이 하나로 모인다면 확실히 승산이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20여 명의 정치인을 비롯해 교수, 지역사회 리더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는 등 지지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캠페인 모금액을 보고해야 하는 오는 11일까지 최대한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는 동시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서도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의공호관 보궐선거는 오는 2월 26일 실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를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 적체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체 건수는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건수가 80만 9,041건으로 적체 건수가 2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뉴욕주의 소송 적체 건수는 10만 8,458건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비교해 무려 54%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4만 4,096건으로 집계돼 2017년 1월에 비해 61% 급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민소송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메릴랜드주로 모두 3만 5,300건을 기록해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조지아주 90%, 플로리다 89%, 매사추세츠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를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 적체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수년간 소송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이 간단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수년을 더 대기해야 한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이용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출 가능성을 87% 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2019년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0%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2019년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90%까지 반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지난 11월 3%에서 지난달 2.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6월, 9월에 이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상했으며 올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연 3회에서 2회로 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뉴욕시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등 모든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와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허용되며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에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한 업체들은 경고장을 받게 되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연수익이 50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 단체나 소상인들은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의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곳곳에서 시무식과 함께 첫 업무를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렘 속에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을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돼지의 새해 첫 업무일.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느낌은 새롭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은 떨쳐버리고 새해 목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또 동포들의 어떤 경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사관에서 어떤 수출입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도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인 사회였지만 2019년은 한인 사회가 대도약을 하는 원년의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세대와 아울러서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화합하고 그리고 주류 사회와 같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주시고요. 각 기업과 기관들도 첫 출근 도장을 찍고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한 해를 열었습니다. 저희 은행의 발전이 곧 저희 한인 커뮤니티와 또 교포 여러분들의 발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이 저희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해. 그 뜻처럼 올 한해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는 기대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가 지진 직전 경보 알림을 발송하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LA시 당국은 오늘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경보를 발송하는 지진 예측 경보 앱 쉐이크 얼럿이 출시됐다며 안드로이드나 iOS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쉐이크 얼럿 앱은 지질조사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LA 카운티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 약 20초 전에 경보 알림을 발송합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지진 대비 방법과 발생 후 대처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LA시 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쉐이크 얼럿의 설계와 제작 그리고 배포를 위해 통신업체 AT&T 등과 $30만 계약 체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주민들의 약물 남용 및 오용 예방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쓰다 남은 처방약을 회수하는 주 법이 6일부터 시행됩니다. 처방약 회수법이 시행되면 수거 관련 비용은 약 제조사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처방약 반납을 원하는 사람들은 뉴욕주 환경보건국이 제공하는 주 지정 수거 장소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가까운 수거 장소를 확인한 후 해당 장소에 방문해 약물을 폐기하거나 우편으로 제조사에 반납하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하탄 법원은 유가족들이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제기한 1억 4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블러스 판사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 때문에 사유지 주인들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의 선로 보수 작업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주중 밤 11시 45분부터 오전 5시 사이 퀸스보로 플라자에서 허드슨 야드역 구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보수 작업 중 퀸즈와 맨해튼을 오갈 승객은 EFN 전철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올 1월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과 가까운 정내과 소아과 건물로 이전해 각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주소는 17 브링크오프 테라스 팰리세이드 파크입니다. 뉴저지 상록회 측은 사무실 이전과 함께 각종 업무 조정 기간을 거쳐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프로그램 진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